재판 미루기라는 비판에도 일본 출장을 강행했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결국 외교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하코네전과 맺으려던 업무 협약이 불발됐는데요. 당초 아산시가 오는 10월 한국에서 협약을 맺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시 의회가 2년 전 무산된 튀르키예 연수를 재추진합니다. 그런데 당시 연수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장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쌍용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문 개방 문제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사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문위원 탈북민 결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6월 3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천안시 기초의회와 아산시장의 국외 출장 관련 단독 보도로 출발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 5월 재판 미루기란 비판이 들끓는 와중에 일본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전과 상호 업무 협약을 맺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하코네전과 업무 협약은 불발됐습니다. 이러자 사전 조율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산시는 당초 하코네전과 MOU는 오는 10월 그것도 한국에서 맺기로 기획했다는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출국 전 온천 관광과 상업 문화도시를 위해 일본에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아산시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좀 해외에 나가서 또 우리 온천 관광과 또 우리 상호문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 일정을 담당한 자치행정과도 하코네전과 온천 관광 분야 업무 협약 체결을 방문 목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업무 협약서 문안까지 만들어 가져갔지만 하코네전과의 업무 협약은 불발됐습니다. 아산시 측은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 미숙인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나 이런 행정 절차를 지금 처리 중에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해 지역 단위 국제교류에 정통한 인사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냥 놀러 간 거지 가서 하게 되면 하고 못 하게 되면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산시는 하코네전과의 업무 협약을 오는 10월로 계획했습니다. 장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의 하코네전 대표단을 초청하려 했던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선 박 시장 일행의 일본 방문 관련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은 박 시장 일본 방문이 사전 계획 없이 급조됐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이번엔 천안시 의회 사정 알아봅니다. 천안시 의회는 튀르키예 연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2년 전 튀르키예 국외 연수를 기획했다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서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 여행사로부터 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안시 의회는 여행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이 와중에 천안시 의회는 오는 6월 국외 연수를 떠납니다. 목적지는 2년 전 불발된 튀르키예입니다. 시의회 안팎에선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제는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안시의회는 그해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우호 도시인 뷰첵 메제시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연수가 임박한 시점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천안시의회는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현 시점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약금 규모는 1억이 넘습니다. 이에 올해 2월 당시 연수 참가자 27명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여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천안시의회 의정팀은 조정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회가 계약한 S여행사 대표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허상회 전 충남학교 운영협의회 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천안시의회가 이 여행사를 수의 계획으로 한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천안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국외 연수를 떠납니다. 목적지는 공교롭게도 튀르키예입니다. 이를 두고 천안시의회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의정팀은 튀르키예와의 교류 협력 목적이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네, 일정으로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접촉을 하셨었고 그때 얘기 나온 게 이제 2022년 아쉬움, 불발된 아쉬움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교류 행사를 갖자 이런 취지가 또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쌍용동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등교할 때는 정문을, 하교할 때는 후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하교 때에도 정문을 개방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범죄 예방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천안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은 학교 방침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에는 정문을 이용하고 하교 때는 후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내를 무분별하게 드나드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학군 내 거주하고 있는 일부 성범죄 전과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으로는 정문과 후문 모두 통제하기가 어렵고 오전 시간에 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아 아이들의 교통 안전상 정문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학교 측은 특히 외부인들의 출입에 대해 강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학군 내 성범죄 전과자들이 살고 있고 인근 중학생들이나 지나는 행인들도 정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라면 언제든 교내 건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학교 건물은 개교 때부터 특정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열린 구조라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문을 개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이 학교가 개교할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디자인이 우수한 학교로 이렇게 좀 알려져서 다른 외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 하시려고 많이 방문도 해주시고 했던 그런 학교였는데 그때는 또 오픈 열린 교육이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패러다임이 있던 시대라 네네. 모든 통로가 다 개방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교실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기자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학교의 주장에 학부모들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후문 쪽으로 몰리면 학교를 오가는 차량들과 동선이 겹쳐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교통도우미가 존재하지만 언제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뭐 인원을 추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지킴이 한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그 두 분은 어느 그 봉사단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저쪽 위에 사거리에서 아이들 보지 않는 면에서 그쪽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불성실한 자세로 교통질서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제보자들이 제공한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차량과 동선이 겹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학교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90%에 육박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현 원칙에 찬성하고 있고
교직원들도 100%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반대측 학부모들은 편파적 조사라며 평가절하하고 나섰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조사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듯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전개되자 지역사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가 소재한 동해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지구대, 그리고 학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는 문제로 확산된 상황에서 과연 이 잡음이 언제쯤 가라앉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가 2021년 12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사 계열사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다른 2개의 업체를 이른바 들러리 입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에게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의 D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 보수를 맡았던 대명이인지는 이번 입찰에서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계열사인 AR 엘리베이터가 낙찰받게 하기 위해 대진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를 끌어들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대명 ENG 측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 가격이 적힌 투찰서를 2 회사에 전달했고 이들은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명 측의 의도대로 AR 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본래는 대명 ENG 측이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지만 AR 엘리베이터 측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이 아파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담합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곳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으로 이 관리비가 많이 부담되는 항목인데요. 이런 입찰 담합 제재를 통해서 경쟁이 촉진된다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천안시청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자문위원과 탈북민을 맺어주는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 24명과 탈북민 25명이 결연을 맺었는데요. 이들은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가 지난 30일 자문위원들과 북한 이탈 주민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멘토로 나선 안상국 협의회장을 비롯한 24명의 멘토들과 북한 이탈 주민 멘티 25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이웃사촌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멘토링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탈북민들도 이번 멘토-멘티 결연의 자리를 만들어준 민주평통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국에 34,000명이 있고 0.007%라는 하늘의 비율밖에 안 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통일에 기여하도록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멘토링 사업을 또 마련해 주셔서 되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천안시에서 안상국 회장님이 이 사업을 스스로 추천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그 멘티로 나섰음을 해서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정착과 통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들 역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역할이 통일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북한과 한국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저희 천안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북한의 억압된 정권에서 자유를 찾아 이역만리 대한해품에 오신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도와주고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한 무료 급식소가 식자재를 재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소 운영자가 급식소 인근 폐업 미용실을 창고처럼 사용하면서 기초푸드뱅크에서 무상 제공받은 식자재를 돈을 받고 판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민간 무료 급식소와 인근에 있는 폐업한 미용실이 후원받은 식품을 재판매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천안TV 취재를 종합하면 성정동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순수 자비로 급식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을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미용실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급식소 인근에는 주차 사정이 열악해 비교적 주차가 편한 미용실에 임시로 식자재를 보관하고 수시로 급식소로 운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급식소는 얼마 전까지 천안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식자재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초푸드뱅크가 폐업 수순에 들어가며 현재는 왕래가 없고 그 대신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식자재를 조달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미용실이 이 식자재들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제보자는 자신이 직접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사세요. 예, 그래서 미장원에서 물건이 왔다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 엄마가 가서 사오세요. 엄마가 저랑 같이 가서도 엄마가 직접 거래하는 걸 봤고요. 바나나 한 송이요. 1,000원이에요. 밤이 한 대인가 한 대 반인가 갖고 5,000원이었어요. 급식소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간 사비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물론 노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제가 이제 바쁠 때는 잠시 내려놨다가 또 어딜 가고 할 때는 요 앞에는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제 차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네, 차를 여기다 대지도 못하고 물건을 못 내려요. 거기는 지금 한가해가지고 거기 찾을 때가 좋으니까 일단 내려놨다가 내가 이제 시간 나면 이제 옮기고 하죠. 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천안시 당국과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소상히 알아볼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지난달 29일 들어섰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선 생활 속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1차 선별한 다음 최신 선별 시설을 거쳐 압축 매각 처리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섰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동남구 목천읍 응월리에 국비 4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21억 원 등 총 174억 원을 투입해 건축 면적 3,029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 재활용함으로써 소량 매립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 중립, 순환경제 실천을 통한 친환경 그린도시 천안시 구현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활 속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1차 선별 후 광학 자동 선별 등 최신 선별 시설을 거쳐 압축 매각 처리하게 됩니다.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률을 높여 관내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자원화되는 중요한 시설이 마련된 것입니다. 천안시는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인 세창 이엔텍에서도 생활자원회수센터 가동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쪽에 동구에 하나 생기면서 일일 처리량도 늘어나고 또 동구에서 수지 분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상으로도 많이 불편이 있었는데 동구에 목천에 이제 매립장이 아주 선별장이 하나 생기면서 거리상으로도 많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마 천안시 인구 대비해서 양쪽 동남구에 서북부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앞으로 재활용 선별률이나 뭐 업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작업 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가동되면서 자원순환 효율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보냈습니다. 이 지침은 먼저 각 행정기관의 매년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CCTV 비상벨 녹음 전화, 보호조치 음성 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구급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을 발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충청지방 통계청 천안사무소는 1일 0시 기준 천안 아산 지역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2, 4분기 가축 동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동향 조사는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동향 조사 결과는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 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천안사무소는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충남도는 펀드 제도와 1호 사업 선정 사례를 소개해 제도에 대한 도 시군 관계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기획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사업팀과 지역 활성화 펀드 지원팀을 꾸려 시군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 기획할 수 있도록 간담회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즈 색소포니스트이자 얼마 전에 막을 내린 2024 천안국제 재즈 스트리트 총예술감독으로 활동하신 홍순달 예술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그동안은 지난 4월에 타운홀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5월 초에 있었던 일본 최대 규모의 다카츠키 재즈 스트리트에서 공연을 했고, 특별히 다카츠키에서 한일 친설 스페셜 무대를 기획을 해주셔서 거기서 공연을 좀 성황리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5월 18, 19일 천안 국제 재즈 스트리트에서 를 펼쳤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두정 도서관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또 10월에 동경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인 스미다 재즈 스트리트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일정들이 아주 바쁘게 또 계획 예정이 돼 있으시는데요.
네, 앞서 제가 천안국제 재즈 스트리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셨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천안TV 주간 뉴스에서도 다뤘던 바가 있거든요. 네네. 이번 행사가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떤 마치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은 뮤지션들을 참가를 시키려고 이틀 하다 보니까 오전부터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 예. 날씨가 좀 더워서 처음에는 많은 관객이 좀 없었었어요. 그래서 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그 시민 관객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셔서 그나마 좀 예. 안도를 했고, 둘째 날에는 관객분들이 이거를 알으셔서 그런지 돗자리도 갖고 오고 뭐 텐트도 갖고 오고 네. 의자도 갖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관람하시는 거를 보고 이게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었습니다. 네, 저희 이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음악회가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공연하는 입장에서도 네. 사실 매일 하고 싶죠. 제가 매일요? 네, 매일 예.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재즈 음악을 들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천안 국제 재즈 스트리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향하는 것은 일단은 충남 지역, 특히 천안 지역 출신의 뮤지션들을 대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좋은 뮤지션들을 초대를 해서 이들이 이 재즈 스트리트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연주를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주변 상가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스트리트 공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재즈라는 문화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잼 세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잼 세션은 서로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나서 네. 그 무대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와. 만나서 연주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학생 또는 때로는 아마추어들이 참여를 해서 세계적인 프리들과 같이 이렇게 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예. 그 무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재즈 스트리트에서 좋은 팀을 발굴을 해서 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와. 도움을 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궁극적인 목표인데 예. 이 천안에서 이 재즈 스트리트에 참가한 뮤지션들이 좋은 그 음악적인 퀄리티도 있고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적인 그 페스티벌의 디렉터들도 앞으로 초청을 해서 예. 관람할 예정이라 아마 그들의 눈에 들면 그들이 먼저 스카웃을 해서 예, 지금 예. K-팝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끌지만 예, 요즘 난리죠. 앞으로는 예. K-재즈도 전 세계적으로 날릴 수 있는 날이 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K-재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좋은 뮤지션들을 정말 발굴하고 저희가 이렇게 천안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즈라는 것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중적인 음악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대중적으로 아이들도 알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재즈라는 음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재즈라는 음악은 사실 모든 음악을 포용할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전공 클래식을 했지만 그에 재즈라는 음악이 이제 매료가 되어서 예. 재즈를 하는데 재즈에는 가요든 민요든 뭐 이렇게 성인 트로트 같은 거 그러한 모든 음악을 담아서 재즈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음악이라는 예. 것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잼 세션 서로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재즈의 가장 매력이 즉흥 연주라는 예. 부분인데 이 즉흥 연주를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이 사람의 성격이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음색이나 네. 이러한 즉흥 연주하는 라인들을 보면서 성격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뮤지션들이 즐기는 그런 음악을 통해서 예. 아마 관객들도 그러한 것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 구분하고 편안하게 정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음악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번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가족들의 어떤 응원과 또 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가족들한테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아마 유일할 것 같긴 한데 저희 가족 다 같은 대학
나왔어요. 경희대를 졸업해서 예. 저랑 이제 와이프는 예. 서울 경희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했고 와이프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네. 저는 클라리넷을 전공했고 예. 그다음에 큰애는 천안 충남예고, 작은 애도 충남예고를 예. 나와서 수원에 있는 경희대 실용음악과 포스트 모던 학과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색스폰하고 트럼펫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어렸을 때 이렇게 시키긴 했는데 예. 지금도 꿈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거에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시킨다고 이게 하지 않잖아요. 좋아하니까 또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공부는 안 해도 혼내키질 않았는데 연습을 역시. 안 하면 혼내켰어요. 역시 그래서 음악 가족. 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번 그 페스티벌에는 사실 연주보다는 스텝으로 참여해서 짐도 날로 하는 거에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군요. 네네. 거기서 앞으로 이제 연주 활동을 계속 더 많은 활동을 좀 네. 기대를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와이프가 예. 이게 사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음악에 그냥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꿋꿋이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거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야, 감사와 존경이라는 네.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너무 멋진 가족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는데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천안을 재즈 도시로 예. 재즈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재즈라는 공연이 어디서가 펼쳐진다 그러면 응원차 좀 나와주시고 매년 열리게 될 천안국제 재즈 스트리트에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즐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홍순달이라는 이름이 들린 모든 공연에는 발벗고 좀 참여해 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하게 2번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천안에서 빅밴드라는 스타일로 아마 재즈 밴드에서는 가장 대인원 18명 정도가 되는 그런 밴드인데 이걸 자체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이게 팔아야 되는데 예. 좀 소식이 들려진다 그러면 적극 티켓을 좀 구매하셔서 관람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천안을 재즈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길 역시 응원해 보면서 끝으로 이렇게 연주자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연주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재즈 색소포니스트 홍순달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월 첫 천안TV 앵커 브리핑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국외 출장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사실 천안TV는 박 시장 국외 출장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야 하며 피로감을 느낄 시청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박 시장의 일본 출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전과는 무게감을 달리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했듯 박 시장은 일본 출장에 하코네정과 상호 업무 협약을 맺기로 기획하고 문안까지 마련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초 아산시는 하코네정과 업무 협약을 오는 10월 맺기로 예정했습니다. 그것도 일본 현지가 아닌 하코네정 대표단을 한국으로 불러서 말입니다. 결국 저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박 시장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업무 협약을 당겨서 하려다 사고가 난 셈입니다. 천안TV는 수차례 지자체장이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일 자체가 문제일 수 없다는 점, 그보다 박 시장의 잦은 국외 출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익을 가져다 줬는지 검증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이번 박 시장의 일본 북유럽 출장을 두고 파기환송심 일정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과 측근들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국외 출장의 실효성을 묻는 기자에게 시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출장에서 벌어진 외교 참사는 일본 방문이 급조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여기에 출장 경비를 기피부서 직원을 위해 책정한 국제화 여비로 조달했다는 사실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번 박 시장 일본 방문은 외유성 국외 출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산시 공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은 거짓말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에 천안TV는 시민을 우롱하고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박 시장의 외유성 국외 출장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보도를 통해 낱낱이 밝혀드릴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